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울산에서는 3명이 사퇴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을 두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지난 7일 파도에 휩쓸린 대학생들은 계단식 해저 지형에서 발생한 이안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로 예상돼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특히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맑겠고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7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기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 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사람은 3명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년 동안 고 김태호 국회의원을 보좌했던 이동우 울산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나라당으로 중구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현주 전 시의원은 동구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말 의원직을 사퇴하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구 출신의 김석진 연합뉴스TV의 상무도 한나라당으로 중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연말에 사직했습니다. 박호건 연합인포맥스 대표는 선관위로부터 사퇴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2월 초 출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예비후보 등록 첫날 10명에 불과했던 울산 지역 예비후보자 등록자 수는 한 달 만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50-60명 정도로 예상됐던 출마 예상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후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해 비대위에서 공천 방침이 확정돼야 공천장 도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보험회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현장에서 자칫 방심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아침 출근길 아산로에서 발생한 구중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앞쪽에서 추돌 사고가 난 걸 확인한 30살 김모 씨가 차량을 멈추려는 순간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달려와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출동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한 말만 믿고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 뒤 상대방 보험사는 김 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정확하니까 상대방 아주머니도 그대로 동의를 하셨고 상대방 보험사도 이게 했고 했는데 자기를 거기에 잘못은 없다. 해당 보험사 측은 현장에 출동한 직원과 실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직원은 다르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하셨던 분이 과실대비를 진행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조사대 내용을 갖다가 과실대비로 조사해서 하고. 이처럼 사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둘러싼 민원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평균 5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측 보험사를 불러 합의 과정을 지켜보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얼마 전 북구 몽돌 해변에서 대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린 이유는 푹 꺼진 해저 지형에서 발생하는 이안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에 들어간 5명 가운데 3명은 이내 돌아오지만 나머지 2명은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불과 1m가량 더 들어갔지만 허우적거리며 나오질 못합니다. 하늘 저 따라가다가 저 멀리서 오래되는 게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 저 일부 요원들 저희가 와가 구경 내가 그래 차가 그렇거든요. 결국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야 구조됐지만 이들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중태입니다. 대학생들이 물에 빠진 곳입니다.
해변에서의 거리가 불과 10m도 채 되질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당한 건 계단식 해저 지형에서 발생한 이한류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한류는 파도가 육지로 왔다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고 그 안에서 회오리 치기 때문에 사고가 잦습니다. 이한류가 발달한 바로 밑에가 암초들이 이제 좀 발달한 데예요. 그러면 연안을 따라서 쭉 흐르지 못하고 뭔가 이제 벽에 부딪히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지난 9월에도 인근의 정자해변에서 고등학생이 똑같은 사고로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이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사들여 판매하려 한 횟집 주인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불법이다 보니 580마리나 되는 암컷대게를 일반 대게 판매 가격의 20분의 1 수준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판장에 대게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습니다. 모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입니다. 횟집 주인 48살 김모 씨는 지난 9일 한 판매상으로부터 암컷 대게 579마리를 시중 판매 가격의 20분의 1 수준인 1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횟집이니까 이제 차가 쓰더라고. 이건 안 보여. 정말 이거 차에 남들가 팔고 몇 개 남은 것밖에 없는데 확실하게 물더라고. 김 씨는 이렇게 사들인 암컷 대게를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 수족관에 넣어두고 판매하려 했습니다.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과 유통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잡는 사람은 1,000만 원 이하밖에 안 되고 만약 소지 운반하고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해경은 압수한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하고 중간 유통업자와 불법 포획한 어민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미디어랩법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인데 전국 언론 노조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랩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 문광위에서 종편과 SBS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랩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도 정작 본회의 처리는 미루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랩법과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어 야당과 언론계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과 이 문제를 결부로 지키고 또 지금 당내 사정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번 회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 언론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랩 법안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광고 시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입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인 미디어랩법은 지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입니다.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미디어랩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지역의 문화가 살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속셈 앞에 자신들이 밀어붙인 미디어랩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가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금융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수출 1,000억 달러 도시에 걸맞게 금융산업을 육성해서 금융지원의 불균형과 지역자산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국제금융허브인 싱가포르. 5천만 배럴이 넘는 석유 저장 시설을 갖춘 오일허브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해 세계 각국의 60여 개 은행 지사가 설립돼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없는 막강한 제조업을 갖춘 울산도 대대적인 금융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한 발전계획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오일허브 연관 금융기능 육성 등 4개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 분야별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 각 경제 주체들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울산은행과 외국은행 울산지점 유치,
기업금융지원센터와 석유선물거래소 설립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우선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울산 지역의 기업들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금융기관 여수신 규모는 22조 원으로 7대 도시 중 최하위, 기업 대출 규모는 9조 원으로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출 1,000억 달러 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낙후된 지역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 10일 남구의 한 다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업주 55살 김모 여인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타났으며 왼쪽 갈비뼈 3개도 부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원한 관계의 누군가가 김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분석과 통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울주군 온양읍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벌인 아궁이 재해 불씨가 풀에 옮겨 붙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에 따르면 울산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88.2%로 2009년 79.7%보다 8.5%나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였던 순위도 8위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인구 대비 고액 기부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 따르면 5년간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수는 경남 13명, 부산 9명, 울산과 서울 각각 8명 등이지만 인구 대비 고액 기부자 비율은 울산이 단연 1위입니다. 이는 근로자 평균 연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기업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공동모금회는 분석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실업률이 3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연간 실업률도 2.8%로 전국 평균 3.4%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실업률은 1.9%로 전달보다 조금 높았지만 1%대를 유지했고 연간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천 명이 줄어든 16,000명으로 실업률은 2.8%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상용 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 근로자는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